삼겹살에 소맥. 맛있죠. 네, 맛있는데 맛있어서 키워드는 아닐 겁니다. 보겠습니다. 지기현, 소주도 안 얻어먹어. 민주, 사법부의 입증 맡길 것.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부적절하게 이 사건 관련한 이 인물들과 함께 이 인물들한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이 나와서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궁금해하시고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좀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면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평소에 저는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소주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내용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앞으로도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 신속한 재판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조상우 변호사님. 네.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먹는데 심지어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일단은 형식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앵커도 계시지만 앵커의 개인적인 의혹이 뭔가 발생했다고 해서 네.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출연하는 진행을 하는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합니까? 그렇게 해명하지 않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네. 개인적인 비의혹이 있다고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은 소통관에서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잡고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경우에 이런 일반적인 의혹이 발생하면 통상은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내규 때문에 그래요. 법원 홍보 업무에 관한 내규에서 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일반 보도 사항에 관해서 만약에 법원이나 법원 구성원들이 할 말이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을 통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발언의 형식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코트, 이른바 법원이 재판장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피고인일 수 있고요. 그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는 검사, 그리고 그 재판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는지 방청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비의혹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심지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사진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달라요. 뭐냐면 본인은 소주와 삼겹살을 즐긴다고 했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소주와 삼겹살을 파는 그런 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도 잘못됐고 그 내용에서 거짓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더더욱 그 내용조차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식도 내용도 잘못됐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조 변호사님. 그럼 어쨌거나 룸살롱 그리고 여기서 술을 먹었고 했는데 네. 그럼 접대가 아니라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 돈 주고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내 돈 주고 먹었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사건 관련자하고 먹었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성한 법정에서 본인이 누가 보더라도 통상의 그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거짓말로 인식될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네. 평소에는 소주와 삼겹살을 즐기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고가의 양주가 파는 고급 술집에 출입한 사실 자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지금 해명 자체나 그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거는 만약에 접대를 받았는지 실제 그 사실관계하고도 무관하게 품위 손상에 따른 징계 사유가 충분할 만큼 굉장히 잘못된 언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이 판사의 어떤 품위 자체를 품위 유지 의무를 좀 손상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조영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 의혹 제기에 대한 형식 내용 오히려 팩트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진이 그 8월에 찍은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의혹이 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의 사건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8월에 미리 앞으로 뭐 계엄이 있었고 탄핵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예상을 해서 미리 만났다는 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 룸사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미 현장 취재를 가봤는데 룸사롱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맞지 않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특히 이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젠 재판을 바로 앞두고선 바로 직전에 공개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이 형식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과연 적절했냐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거에 대해서 노정면 이제 의원 현재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직접 당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고발까지 해서 법적인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번 던져가지고 의혹을 통해서 여론몰이 그리고 마녀사냥, 인민재판 이거 통해 가지고 선거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행태 굉장히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이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좀 팩트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진 그리고 뭐 이 노종면 대변인의 얘기를 좀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가 본인 이제 재판에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려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진처럼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노종면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지기현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 삼겹살에 소맥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노종면 대변인 얘기는 지규현 부장판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어제 3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기현 삼겹살 사주는 사람도 없다. 민주당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습니까? 라고 지금 노종면 대변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공개한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이 지기현 부장판사죠. 그리고 옆에 있는 뭐 2명의 추가적인 지인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 인상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누군가 2명 정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앉아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 밑에 이 나와 있는 이 3번 사진. 요 3번 사진과 상당히 같지 않느냐 추측컨대 여기 지금 꽃이 있고 요 끝에 이 탁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요쪽쯤 혹은 요쪽쯤 어디 여기나 여기 코너쯤에 앉아서 찍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노정면 대변인이 그랬죠. 여기는 뭐 여성 접객원도 있는 곳이었다. 상당히 고급 비싼 술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차기를 알아볼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성들이 곳곳에 좀 앉아서 같이 함께하는 뭐 이런 술집인 걸로 보인다. 이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용술 대변인님. 그 지금 민주당은 사진 봐라. 같은데 아니냐. 근데 장소가 보니까 또 약간 좀 이거 벽지나 이런 모양들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역설적인 게 뭐냐면 네.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각종 재판에서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인물들 다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몇 박 며칠 동안 여행을 가고 그리고 같은 그 성남에서 근무하고 뭐 경기도에서 근무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단계 차이가 많이 나서 모른다 이상한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굉장히 내밀한 관계에 내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민주당 차원에서 너무나도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대정동, 백현동, 성남FC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재판들 받고 있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사진들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한 것
그렇다면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다 아는 사람으로 치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기 역설에 빠져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음해하고 여론 재판하고 심지어 시점까지도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현재 상황에 끼워넣게 한다는 거는 그럼 10년 전에 누구 만났던 사람이 지금 사건에 뭐 해당되는 범인인 겁니까?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논리로서 인민재판과 여론재판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 대변인님. 그럼 아까 제가 조상호 변호사께도 그런 취지로 여쭤보긴 했는데 그럼 만약에 접대를 받은 게 맞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부 즉시 교체하고 재판 업무에서 지 부장판사가 물러나야 된다고는 보십니까?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접대를 받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벌받아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제 옹호하거나 지킬 마음은 전혀 없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판,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그리고 자신들이 진행하는 그러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수긍하지 못한다고 하면 탄핵을 한다던가 특검을 한다.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도 네.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특검하겠다. 자신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그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다는 걸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재판관들에 대한 보복 행위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더 나가서 법까지 바꿔가지고 자신에 대한 그 사면을 받기 위한 그런 유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우는 부분들 네. 이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지 강한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를 우리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접대를 받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법에 따라서 마땅한 뭐 징계든 처벌이든 받는 게 맞다고 보지만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또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건 마녀사냥이다. 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조상호 변호사님. 네. 지금 지규현 판사는 재판부 뒷조사, 공격 이런 단어를 지금 썼거든요. 만약에 접대가 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이 나면 또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접대 여부하고 무관하게 이미 지기현 부장판사는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한 명백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배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징계 절차는 열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 일이라면 참 네. 이재명 후보가 억울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은 공교롭게 그 이재명 후보처럼 10년 전 일이 아니고 1년 전 일입니다.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 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냐. 저희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 의혹의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판사가 네. 여러 형태로 약점을 검찰로 잡혔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는 굉장히 무력한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의혹의 발단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길 여기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룸사롱이 아니다. 룸사롱 아니고 단란주점이 아니라 심지어 일반 음식점으로 업태를 네. 걸어놓고 불법 영업하는 곳도 태반이고요. 저 밑에 지금 여성 접객원과 함께 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 사진은 사후에 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실체 업태를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이니까 이 업소가 예를 들면 룸사롱이 아니다. 신고된 거는 단란주점 아니냐. 네. 그런 말씀으로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택가 내에 저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장소에 왜 고위법관이 사인들과 출입을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심지어 그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는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 지금 말씀은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유흥주점이다. 다만 유흥주점임에도 불구하고 여긴 단란주점으로 이 사실상 이 업종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곳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를 가지고 온 이유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룸살롱 사진을 저희가 사진으로 본 이 룸살롱의 내부 장소에 설명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곳이냐라는 거죠.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의혹의 장소,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식품위생법상
룸살롱은 일종 유흥주점을 말하는데 여긴 2종 단란주점이다. 내부에는 단체석에 있는 방 3개, 공개된 홀에 테이블 4, 5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근데 요걸 보면 또 조 변호사님, 네. 요걸 보면 우리가 언뜻 요즘 뭐 7080 라이브 카페 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또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스케치예요.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기자분께서 저런 부분을 기사를 쓰실 거면 법령도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단란주점 업태는 저렇게 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차폐 시설이 어깨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저 자체가 이미 룸사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영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단란주점으로 신고해놓고 불법 영업으로 룸사롱 영업하는 업체에게 저기 그 단란주점으로 신고돼 있지 않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 이 업소가 어떻게 업태를 운영해 왔는지 이 업소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밀착 취재도 같이 동반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명백히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룸사롱 시설을 해놓고 지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신고된 사항으로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보도를 읽고 있는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조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게 품위 유지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품위 네. 유지하면 이재명 후보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제 출마를 강행한 어떻게 보면 이제 1심 재판, 2심 재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상 출마할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개정해서 나간 것 자체가 품위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라면은 그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직위원 어디 직위원 판사 저 사진을 아무리 보더라도 네.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이 없고 남성들끼리 찍은 사진과 여성들끼리 여성과 남성이 섞여 있는 사진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조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저번 재판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이제 빠져나가기 위했던 게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자른 것도 사진 편집이라고 했는데 네. 엉뚱한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동일 사건에 넣는다? 그리고 동일 의혹에 넣는다? 이것만큼 짜집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법이 있으면 불법이 있는 대로 처벌해야 되는 부분, 의혹은 의혹대로 따로 봐야 되는 부분, 진실은 진실대로 따로 돼야 되는 부분을 모두 다 섞어가지고 한 군데서 비빔밥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부분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네. 조 대변인, 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아까 여성들이 있는 그거는 별개의 그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주기현 부장판사가 지인들과 찍은 사진에서 여성이 어디 있느냐, 남성 세대 아니냐. 근데 왜 섞어서 마치 여성 불러서 같이 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취지예요. 여성 불러서 같이 노는 사진을 본인들이 찍나요? 저거는 누가 봐도 본인들이 찍은 이 일행 중에 한 분이 찍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지금 그 밑에 보여준 그 자료 화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몰카로 찍은 거잖아요. 살짝. 그래서 이제 얼굴들이 등장하지 않게 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촬영한 것인데 그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너무 우습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억울한 사건으로 지금 기소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10명이 있는 그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오려냈다고 했기 때문에 편집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3분이 앉아 있는데 3분을 찍은 그 사진 자체의 원본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동일선상에 비교해가지고 뭐 곡해하고 왜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애초에 그 두 개가 전혀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음 기사와 똑같다라는 거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거짓말 판사한테 재판 못 맡깁니다. 빨리 법복 벗으세요. 라고 얘기를 민주당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애매한 사진으로 괜히 여론몰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공방 아닌 공방들. 근데 관건은 주기현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제시한 3장의 사진 이후에는 아직 답변이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짧게 조 대변인님. 네. 다음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추가적으로 이 사진에 대한 해명도 할까요?
저는 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네. 고발 좋아하니까 민주당 고발하면 됩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 맡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몰카로 저 사진 찍었다고 직접 방금 말씀까지 하셨는데 몰카로 찍어가지고 누가 찍었을지 모르는 사진에 여성이 찍었을 것이다라는 짙은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저 3명 남자 네. 찍은 걸 갖다 누군가가 찍어서 종업원이 찍었는지 셀카로 찍었는지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찍어줬을지 모를 것이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들은 굉장히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고발하시면 됩니다, 그냥. 잠깐만 정정해드리면 네. 제가 저거를 어떤 여성이 찍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일행 중 한 명이 찍었거나 그 안에 있는 분이 한 명이 네. 지금 카메라를 응시하고 찍은 거잖아요. 그걸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요거만 하나 추가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고발할 의향도 있는 겁니까? 예, 막 고발까지도 지금 공수처 고발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법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발이 사법부에 맡기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의 시선과 눈높이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권한남용과 그다음에 그 사법부가 저희 일탈을 했을 때 그거를 네. 견제하고 감독하는 거는 민주당만의 몫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당도 공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지금 상당히 좀 사안이 자꾸자꾸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